아침 6시 알람 소리가 작게 울렸다. 김정수는 눈을 떴지만 바로 일어나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잠시 숨을 골랐다. 가슴이 약간 답답했고 머리는 무거웠다. 또 하루가 시작이네. 그는 이마를 한번 쓸어내리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좁은 베란다 쪽 창문을 열자 차 소리와 버스 브레이크 소리, 사람들 말소리가 한꺼번에 밀려 들어왔다. 참 시끄럽기도 하지. 정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서울 외곽에 있는 이 아파트는 오래됐지만 교통이 편해 인기 있는 곳이었다. 그러나 정수에게 이곳은 요즘 들어 점점 숨이 막히는 장소처럼 느껴졌다. 부엌으로 가보니 식탁 위에는 전날 저녁에 먹다 남은 반찬들이 작은 그릇에 덮개를 씌운 채 놓여 있었다. 전자레인지에 밥을 데우는 동안 정수는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았다. 빨간 동그라미가 여기저기 그려져 있었다. 병원 가는 날, 자식들과 약속한 날, 관리비 나가는 날, 연금 들어오는 날. 날짜마다 뭔가 적혀 있었지만 정수의 마음은 도리어 더 허전했다. 퇴직한 지 벌써 10년이네. 뭐 대단한 것도 없이 이렇게 흘러버렸구먼. 핸드폰을 켜니 가족 단체 카톡방에 메시지가 몇 개 와 있었다. 아들은 회사 일이 바쁘다며 이번 주말에도 못 온다고 남겨두었다. 딸은 손주 학원 스케줄 사진을 보냈다. 아이고, 다들 바쁘지. 정수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천천히 밀어 올리다가 답장은 쓰지 않았다. 뭐라고 써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밥을 대충 먹고 난 뒤 정수는 TV를 켰다. 아침 뉴스에서는 경제 불안, 집갈, 노후 파산 같은 말들이 계속 나왔다. 앵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용은 묵직하게 가슴을 눌렀다. 연금만으로 버틸 수 있을까? 건강이라도 확실하면 좋을 텐데. 그는 무심코 자신의 손등을 바라보았다. 피부는 얇아지고 핏줄은 도드라져 있었다. 팔, 다리 여기저기 쑤시지 않는 날이 없었다. 그날 오전 정수는 평소처럼 근처 공원에라도 걸어 나가 볼까 했다. 그러나 현관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나가서 뭐하지? 얘기할 사람도 없는데. 신발을 신었다가 다시 벗었다. 대신 거실을 천천히 몇 바퀴 돌았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지만 탁한 공기 때문인지 가슴이 시원하게 뚫리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점심 무렵 갑자기 가슴이 빠르게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손끝에 힘이 빠지고 머리가 살짝 어지러웠다. 왜 이러지? 정수는 소파에 털썩 앉았다. 손으로 가슴을 눌러보며 천천히 숨을 고르려고 애썼다. 그러나 두근거림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다. 그는 결국 핸드폰을 집어들고 집 근처 내과를 검색했다. 손이 약간 떨리는 와중에도 가까운 병원 위치를 확인하고 천천히 외투를 걸쳤다. 병원 대기실은 사람들로 붐벼 있었다. 정수는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았다. 텔레비전에서는 건강 프로그램이 나오고 사람들 휴대폰 진동음, 간호사의 호출 소리가 섞여 머릿속이 더 복잡해지는 듯했다. 김정수님 들어오세요. 의사의 방에 들어가자 의사는 기본적인 질문부터 했다.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글쎄요, 새벽에 자주 깨요. 식사는요? 그냥 대충 챙겨 먹는다고 봐야죠. 의사는 혈압을 재고 청진기를 대고 몇 가지 검사를 해보더니 조용히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았다. 큰 병은 아닙니다. 다행이에요. 의사가 말을 이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좀 심하신 것 같습니다. 심장도 몸도 쉬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정수는 어색하게 웃었다.
은퇴하고도 스트레스가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네요. 나이 들수록 마음이 편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잠시라도 쉬러 다녀오세요. 공기 좋은 곳으로. 도시 소음에서 좀 떨어져 보시고요. 의사의 말은 가벼운 조언 같았지만 정수의 귀에는 묵직하게 박혔다. 진료실을 나와 병원 밖에 섰을 때 도로 위로 차들이 줄줄이 지나가고 있었다. 버스 정류장에는 사람들이 빽빽하게 서 있었다. 정수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나도 어디 좀 떠나야 하나. 그의 눈빛이 잠시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다가 어딘가 먼 곳을 향해 천천히 옮겨갔다.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약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한숨이 절로 나왔다. 아침, 저녁도 약이 늘었네. 처방전을 바라보던 눈길이 천천히 벽의 달력으로 옮겨갔다. 빽빽하게 적힌 글씨들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병원, 약국, 은행, 자식들 약속. 순간 정수는 자신의 삶이 몇 개의 장소와 일정 안에만 갇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의자에 앉지 않고 거실을 천천히 왔다 갔다 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경적을 길게 눌렀고 멀리서 공사 장비 소리도 났다. 쉬어야 한다고? 공기 좋은 데로 가보라고? 갑자기 그게 되나? 정수는 의사의 말을 떠올렸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묘하게 마음에 남았다. 나이 들수록 마음이 편해야 합니다. 그 문장이 마치 속에서 계속 울리는 종소리처럼 머릿속을 맴돌았다. 거실 한쪽 책장이 아닌 작은 서랍장을 열었다. 안쪽에서 낡은 봉투 하나가 나왔다. 젊은 시절 찍은 흑백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다. 유난히 눈에 들어오는 한 장. 산 중턱에서 친구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배경에 흐릿하게 보이는 간판. 달매마을 산행 코스 안내. 정수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약간 두근거렸다. 도시에서 느끼던 불안한 두근거림이 아니라 어딘가 가볍게 뛰는 듯한 느낌이었다. 달매마을. 그는 사진을 들고 부엌으로 가 환한 불빛 아래에서 다시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그때 함께 웃던 친구들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다. 노인이는 아직 거기 살려나. 젊은 시절 박노인은 그 마을 출신이라며 산을 타고 나면 꼭 그 동네에 들러 밥과 막걸리를 얻어먹곤 했었다. 그때 마셨던 찬 공기, 걷다가 땀 식을 때 불어오던 산바람, 밤에 올려다보던 별빛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해졌다. 정수는 식탁에 앉아 한참 동안 사진만 바라봤다. 그러다 조용히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버스 앱을 열고 출발지를 서울, 도착지를 달매마을 근처 터미널 이름으로 검색했다. 화면에 노선과 시간이 떴다. 출발까지 이틀, 아침 9시 버스가 하나 있었다. 손가락이 잠시 공중에서 멈췄다.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지? 괜히 갔다가 더 피곤해지는 건 아닐까? 가서 혼자 뭘 하지? 불안과 망설임이 동시에 올라왔다. 나이 들수록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일이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정수는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병원에서 느꼈던 심장의 빠른 두근거림이 다시 떠올랐다. 이대로 살면 아무것도 안 변하겠지. 계속 이렇게 가다가 진짜 큰일 하나 터지는 거 아니야? 정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내쉬었다. 그래, 한 번은 떠나봐야지. 마치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대답 같았다. 손가락이 조용히 화면을 눌렀다. 예매하기 버튼이 파란색에서 회색으로 바뀌었다. 잠시 뒤 문자 알림이 도착했다. 터미널 버스 예매 완료.
출발일 10월 1 900. 정수는 휴대폰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살짝 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벌써 해버렸네, 이 사람. 혼잣말이었지만 목소리에는 약간의 안도감과 설렘이 섞여 있었다. 그는 옷장을 열어 입지 않던 점퍼 하나를 꺼내 먼지를 털었다. 두꺼운 양말도 함께 꺼내 침대 위에 올려두었다. 여행용 가방은 없었지만 낡은 보조 가방이 하나 있었다. 그 안에 여벌 속옷, 단정한 셔츠 한 벌, 작은 수건과 세면도구를 차곡차곡 넣었다. 준비라기엔 소박했지만 정수에게는 충분했다. 저녁이 되자 아들은 전화 한 통을 걸어왔다. 아버지, 병원 다녀오셨어요? 다녀왔지. 괜찮대요? 응, 큰일은 아니라네. 대신 쉬래.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정수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래서 말이다. 며칠 좀 시골에 다녀오려고 한다. 시골이요? 누구랑 가세요? 나 혼자. 옛날에 다니던 데가 있는데 한번 다시 가보고 싶어졌어.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놀란 숨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혼자 가셔도 되겠어요? 이제 혼자 가볼 때도 됐지. 너희들 바쁜데 괜히 붙잡고 싶진 않다. 아들은 끝내 말리지 않았다. 대신 몇 번이고 몸 조심하라는 말만 반복했다. 전화를 끊은 뒤 정수는 창문을 열었다. 저녁 하늘은 탁했지만 그 속에서 희미하게 별 하나가 보이는 것 같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다. 이번엔 정말 나를 위해 가는 길이다. 집 안 공기는 여전히 도시의 소음을 안고 있었지만 정수의 가슴 한켠에는 아주 작은 그러나 분명한 평온의 씨앗이 조용히 자리 잡기 시작했다. 버스는 느린 속도로 시골길을 달리고 있었다. 창밖 풍경이 조금씩 달라졌다. 높았던 건물들은 점점 낮아지고 대신 농가 밭이 넓게 펼쳐졌다. 공기 색깔도 도시의 회색빛에서 부드러운 초록빛으로 바뀌어 갔다. 정수는 창문에 기대어 있었다. 등을 받치는 좌석은 오래 앉으니 약간 불편했지만 마음만큼은 오랜만에 편안했다. 버스 안에는 사람도 얼마 없어서 그는 조용히 자신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런 조용한 버스가 아직도 있었구먼. 정수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운전기사가 라디오를 작게 틀어두었는데 옛 트로트가 흐르고 있었다. 정수는 자연스레 그 멜로디에 귀를 기울였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었다. 버스가 시골 터미널에 도착하자 정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방을 어깨에 메고 발을 내딛는 순간 맑고 서늘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 바람에는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풀냄새가 섞여 있었다. 아, 이 냄새. 정수는 눈을 감고 입가에 미소를 살짝 띄었다. 터미널은 작았다. 버스 한두 대가 서면 꽉 차는 공간. 오래된 나무 간판, 정면에는 기름때 묻은 분식집이 하나 보였다. 그는 한동안 주변을 둘러보다가 낯익은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예전에 산행을 마치고 내려오곤 하던 길. 마을 입구까지 이어지는 좁고 긴 오솔길. 오솔길에 들어서자 자잘한 자갈소리가 발밑에서 났다. 햇빛은 따뜻했고 나무들 사이로 새소리가 작게 들려왔다. 정수는 걷는 속도를 점점 늦췄다. 마치 풍경 하나하나를 잃어버릴까봐 눈에 담는 것처럼. 그래, 이 길이었지. 여기를 걷고 나서 참 마음이 편했었어. 그는 길가에 놓여있던 낡은 버스 정류장 간판을 바라보았다. 페인트가 벗겨져 모양이 흐릿했지만 역시나 기억 그대로였다. 벤치 위에는 누군가 두고 간 듯한 갈색 담요가 접혀 있었다. 정수는 벤치에 꾸벅 앉아 잠시 숨을 고르며 주변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트랙터 소리가 들렸고 그 너머로는 산 능선이 파랗게 이어져 있었다. 하늘은 서울에서 보던 것보다 더 넓어 보였다. 도시에선 왜 이렇게 숨이 막혔을까? 그는 천천히 생각을 이어갔다. 사람이 많아서?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아니면 그냥 내가 지쳤던 걸까? 생각이 깊어질 무렵 길 아래쪽에서 마을 할머니 한 분이 비닐봉투를 들고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다. 할머니는 정수를 보고 잠시 멈춰 서더니 말했다. 어디서 오셨어요? 여행 오셨나? 정수는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예, 옛날 생각 좀 들려고 왔습니다. 그래요? 여긴 세월이 흘러도 그대로라서. 할머니는 따뜻한 웃음을 지었다. 말투도 표정도 도시에서 보기 어려운 소박함이 있었다. 그 짧은 대화만으로도 정수는 마음이 조금 풀리는 느낌을 받았다. 할머니가 지나간 뒤 그는 다시 길을 걷기 시작했다. 발걸음은 아주 느렸다. 어쩌면 마음이 먼저 주변 풍경에 기대고 있는 것 같았다. 마을에 거의 다다랐을 때 아주 작은 찻집이 눈에 들어왔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따뜻한 조명이 새어나왔다. 저기서 쉬었다 갈까? 정수는 문을 밀고 들어갔다. 종소리가 작게 울렸다. 테이블은 4개뿐인 작은 공간. 진한 나무 향이 은은하게 돌고 있었다. 마침 가게 주인이 카운터에서 고개를 들었다. 중년의 남자였고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여행 오셨어요? 정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예, 그냥 바람 좀 쐬러 왔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잘 오셨어요. 여기선 바람도 시간도 천천히 흐르니까요. 정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안쪽이 조금 따뜻해졌다. 주인은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을 권했다. 정수는 자리에 앉아 천천히 차를 들이켰다. 달콤하고 향긋한 맛이 몸속을 따라 퍼져나갔다. 창밖을 보면 마을 골목 끝까지 햇빛이 부드럽게 흐르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작게 속삭였다. 그래, 잘 왔구먼. 정수의 눈빛은 도시에서 떠날 때보다 한결 가벼웠다. 그리고 이 작은 마을이 그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느리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찻집에서 한참 머문 뒤 정수는 다시 마을길을 걸었다. 따뜻한 차 덕분인지 가슴에 남아있던 묵직함이 조금 가셨다. 마을은 조용했다. 집집마다 낮고 다정한 담장이 둘러져 있었고 창문마다 빨래가 햇빛에 흔들렸다. 골목 끝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햇살을 받으며 느긋하게 몸을 느렸다. 정수는 길가에 서서 잠시 주변을 감상했다.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도시에선 느낄 수 없는 여유가 밀려왔다. 그때였다. 멀리서 누군가 힘차게 외치는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 누구요? 혹시 김정수 아니요? 정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한 남자가 멀리서 손을 흔들며 다가오고 있었다. 햇빛을 받아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걸음걸이와 체형이 묘하게 익숙했다. 남자가 가까워지자 정수는 숨을 잠시 멈췄다. 노인이? 박노인이었다. 젊을 때부터 별명이 노인이라 이름보다 그 별명으로 더 불리던 친구. 세월이 그의 머리에 흰빛을 입혔지만 웃을 때 눈 주변이 구겨지는 모습은 정확히 예전 그대로였다. 박노인이 먼저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이게 얼마만이래. 아직도 얼굴이 그대로네. 정수는 어색하게 웃으려고 했지만 생각보다 더 큰 감정이 올라왔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문 하나가 열리는 느낌이었다. 여기서 널 다 보네. 이런 일이 다 있구먼. 노인은 정수를 향해 성큼 걸어왔다. 그러고는 망설임 없이 정수의 어깨를 두드렸다. 야, 너 아직 살아있었구나. 우리 친구들 중엔 연락 안 되는 사람도 많아서 말이지. 정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노인의 말 속에 담긴 세월이 그의 마음을 살짝 짓누르는 듯했다. 두 사람은 찻집 근처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바람이 그들 사이를 조용히 스쳤다. 노인이 담담히 물었다. 대체 여긴 웬일이야? 산 보러 온 것도 아닐 텐데. 정수는 솔직하게 말했다. 그냥 좀 쉬러 왔다. 병원에서 스트레스 줄이라 하기도 하고.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만하지. 서울서 사는 게 장난 아니지. 여긴 아직 조용해서 좋아. 사람도 정이 있고. 정수는 다시 노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주름 깊게 패인 볼, 햇볕에 익은 피부, 그러나 눈빛은 여전히 선명했다.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저 눈빛은 그대로구먼. 노인이 갑자기 손뼉을 쳤다. 야, 점심 먹었냐? 이 마을에 새로 생긴 밥집 있는데 거기 반찬 기가 막혀. 가자, 내가 쏜다.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웃었다. 그래, 가자. 내가 그런 말하는 것도 오랜만이구먼. 둘은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걸음이 빠르진 않았지만 그 속도조차 편안하게 느껴졌다. 식당으로 가는 길에 노인은 이것저것 이야기를 꺼냈다. 마을 행사, 새로 생긴 카페, 언덕 위에 생긴 작은 공원 이야기까지. 정수는 조용히 들었다. 노인이 말하는 동안 오랜 세월을 함께 보낸 사람만이 줄 수 있는 묘한 안정감이 흘렀다. 식당에 도착하자 노인은 문을 열며 말했다. 여기 사장님이 내가 아는 사람인데 반찬을 아주 정성껏 해. 도시 음식이랑은 비교가 안 돼. 정수는 들어서자마자 구수한 찌개 냄새에 배가 살짝 울렸다. 자리에 앉고 음식을 기다리며 노인이 조심스레 물었다. 정수야, 너 요즘 많이 힘들었지? 정수는 그 말에 마음이 순간적으로 젖어들었다. 어떻게 알았냐? 친구끼리 얼굴 보면 딱 나오지. 정수는 말없이 시선을 내려두었다. 손등 위로 햇빛이 비쳤다. 그 손이 생각보다 많이 떨리고 있었다. 노인은 조용히 말했다. 여기 며칠 머물다가 마음 좀 쉬어. 사람은 너무 오래 힘들면 몸이 먼저 말해. 정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그러고 싶다. 그 말은 단순한 동의가 아니었다. 평생 어깨 위에 올려놓았던 짐을 잠시 내려놓고 싶다는 정수의 첫 번째 고백 같았다. 식당 창밖으로 산바람이 부드럽게 지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정수는 그 바람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마치 오래 잠들어 있던 감정이 천천히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것처럼. 점심을 먹고 난 뒤 정수와 노인은 마을 어귀까지 함께 걸어 나왔다. 노인은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손을 흔들고 정수는 혼자 마을을 더 둘러보기로 했다. 내일도 보자. 시간 많지? 그래, 내일 보자. 둘의 짧은 대화를 끝으로 정수는 다시 홀로 길 위에 섰다. 하지만 아까와는 달랐다. 혼자 있어도 허전하지 않았다. 누군가 자신을 반기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묵직하게 지탱해 주었다. 도로 옆으로 난 작은 개울에서 바람이 찬 기운을 실어 나왔다. 정수는 개울가에 놓인 돌다리를 천천히 건너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흙냄새, 풀냄새, 물냄새가 섞여 몸속 깊이 스며들었다. 도시에선 이런 냄새가 참 귀했지. 마을은 분명 작았다.
하지만 그 작은 곳 안에 느리게 흘러가는 하루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정수는 길가에 심어진 국화꽃을 바라보며 손끝으로 살짝 만져보았다. 촉감이 부드러웠다. 꽃잎 끝에 묻은 물기 때문에 차갑고도 상쾌했다. 마을 회관 근처에 사람들이 몇 명 모여 있었다. 할머니 둘이 배추를 다듬고 있었고 할아버지 한 분은 텃밭에 물을 주고 있었다. 정수가 지나가자 그들 중 한 명이 먼저 인사를 건넸다. 어디서 오셨어요? 목소리가 밝고 따뜻했다. 정수는 예의 있게 고개를 숙였다. 서울에서 왔습니다. 잠깐 쉬러 왔어요. 서울? 거긴 얼마나 바쁘다던데. 여긴 조용해서 좀 심심할지도 몰라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이 정도가 딱 좋습니다. 그들은 다시 각자의 일을 계속했고 정수는 회관 옆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한동안 지켜보았다. 배추를 다듬는 동작, 삽으로 흙을 뒤집는 손길, 그늘 아래서 물 마시는 고양이, 모든 움직임이 도시와는 다른 속도로 흘러가고 있었다. 정수는 생각했다. 이렇게 천천히 움직여도 되는 세상이 아직 있었네. 뒷산에서 들리는 새소리가 언제부턴가 배경음처럼 깔려 있었다. 서울에서라면 지하철 소음, 차 경적, 사람들 말소리가 끊임없이 들렸을 텐데 여기서는 자연의 소리가 하루를 채우고 있었다. 그는 벤치에 기대어 다리를 쭉 뻗었다. 햇빛이 적당히 따뜻해 눈꺼풀이 자연스레 무거워졌다. 그 순간 아주 사소한 감정이 스쳤다. 편안하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허전하거나 불안하지 않았다. 몸과 마음이 동시에 풀리는 경험이 마치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잠시 눈을 감고 있는데 멀리서 회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가 큰 그릇을 들고 나오며 말했다. 아이고, 아저씨 여기 계셨네. 배고프면 와서 김치라도 좀 드셔요. 금방 담근 거라 맛 좋아요. 정수는 당황해 손사래를 쳤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바람 쐬러 나온 거라서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여긴 다 그렇게 지내요. 낯선 사람 와도 금방 정들고 그래. 정수는 그 말에 자기도 모르게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정이라. 도시에선 잊고 산 말이지. 햇빛이 조금씩 기울고 산 그림자가 길게 늘어가기 시작했다.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마을 위쪽으로 걸었다. 작은 산책로가 있었고 그 길을 따라 조용한 언덕이 이어졌다. 언덕 위에 올라서자 마을 전체가 시원하게 내려다 보였다. 낡은 지붕들, 그 사이로 난 구불구불한 길,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 능선. 모든 것이 정수의 마음속 빈자리를 조용히 채우고 있었다. 언덕에 서서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하루가 이렇게 길게 느껴진 게 언제였더라. 그 말은 바람에 실려 멀리 흘러갔다. 정수는 길 아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다시 마을로 내려가는 길에서 그는 문득 깨달았다. 오늘 하루가 자신의 몸이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을 살살 만져주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건 서울에서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느림의 위로였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훨씬 가뿐한 몸으로 눈을 떴다. 숙소 창문을 열자 차가운 산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고 멀리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도시에서 듣던 알람보다 훨씬 부드럽고 자연스러웠다. 정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도 조용하구먼 하고 중얼거렸다.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 한가운데에 잔잔하게 고여있던 긴장감이 조금 더 풀려있는 듯했다. 아침을 간단히 챙겨 먹고
마을길로 천천히 걸어 나온 정수는 어제 보지 못했던 작은 건물을 발견했다. 목공방이라고 적힌 손글씨 간판이 투박하게 문 앞에 걸려 있었다. 안에서는 톱질하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다. 정수는 문을 슬쩍 밀어보았다. 나무 냄새가 확 풍겨 나왔다. 아침 햇빛이 문틈으로 들어와 작업대 위 톱밥을 반짝이게 만들었다. 안쪽에서 한 남자가 톱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회색 앞치마를 한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다. 어이쿠, 손님이세요? 정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아닙니다. 지나가다 궁금해서 들렀습니다. 남자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잘 오셨어요. 여긴 구경하는 사람도 환영입니다. 정수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벽에는 오래된 의자, 나무 상자, 작은 탁자가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톱밥이 부드럽게 쌓여 있었다. 남자가 손바닥으로 작업대에 놓인 의자를 가리켰다. 이거 좀 고치고 있었어요. 다리가 약해서 앉으면 덜컥거리거든요. 정수는 의자에 가까이 다가가 손으로 살짝 만져보았다. 나무 표면은 세월을 버틴 듯 거칠었지만 잘 만든 의자라는 느낌이 분명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가 도와봐도 되겠습니까? 남자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도와주신다고요? 얘 젊었을 때 이런 거 좀 만져봤거든요. 남자는 환하게 웃었다. 그럼야 괜찮죠. 같이 해봅시다. 정수는 앞치마를 하나 받아들고 천천히 허리에 둘렀다. 오랜만에 손을 움직이려니 어깨가 조금 굳어 있었지만 나쁘지 않았다. 남자가 망치를 건네며 말했다. 이 못을 박아주면 됩니다. 힘은 너무 주지 말고 대신 일정하게. 정수는 못을 잡고 조심스럽게 망치를 들어 올렸다. 처음 몇 번은 손이 살짝 떨려 못이 비뚤어졌다. 그러자 남자가 웃으며 말했다. 천천히 하세요. 여긴 급한 데가 없습니다. 정수는 깊게 숨을 쉬고 다시 못을 잡았다. 이번에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내려쳤다. 톡, 톡, 톡. 못이 나무 속으로 규칙적으로 들어갔다. 그 소리가 정수의 귀에 이상하게 편안하게 들렸다. 잡념이 사라지고 온전히 손끝에 집중하게 되는 순간이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아, 이런 느낌이 있었지. 어느 순간부터 도시에서는 아무것도 집중할 수 없었다. 항상 뭔가를 걱정하느라 머릿속이 시끄러웠다. 하지만 지금은 오직 망치와 나무 그리고 자신의 호흡만이 존재했다. 옆에서 남자가 말했다. 잘하시네요. 손에 익은 사람 같아요. 정수는 부끄럽게 웃었다. 한참 잊고 살았던 일인데요. 둘은 함께 의자를 고치며 많은 대화를 하지는 않았다. 대신 나무 냄새, 망치질 소리,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대화를 대신해 주는 듯했다.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의자가 완성되었다. 정수는 손으로 표면을 쓸어보았다. 따뜻한 나무결이 손끝을 부드럽게 스쳤다. 남자가 의자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다. 이제 누가 앉아도 끄떡없겠네요. 정수는 의자를 바라보며 작게 미소를 지었다. 참 오랜만이구먼. 내 손으로 뭔가를 제대로 만든 게.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사람은 손을 움직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나무 다루는 게 괜히 치유라고 불리는 게 아니죠. 정수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지금 자신의 마음이 왜 이렇게 편안해졌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다. 도시에 있을 때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랐지만 지금은 순간 하나하나가 또렷하게 느껴졌다. 목공방을 나서며 정수는 햇빛 아래 서서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파란 하늘이 크게 펼쳐져 있었다.
그 아래에서 정수의 마음은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가벼워지고 있었다. 저녁이 가까워오자 마을은 낮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변했다. 해가 서서히 기울고 산 너머로 붉은 빛이 번지기 시작했다. 정수는 천천히 숙소 밖으로 나섰다. 어두워지는 마을길엔 찬 기운이 감돌았지만 그 공기마저도 마음을 맑게 씻어주는 듯했다. 서울에선 이 시간쯤이면 이미 차 소리와 사람들 말소리로 가득할 텐데 정수는 길을 따라 걸었다. 그리고 어제 노인과 함께 걸었던 언덕길을 향해 발을 옮겼다. 하늘색이 보랏빛으로 스며드는 시간, 멀리서 산새 울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언덕에 거의 다다랐을 때 누군가 그를 향해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다. 정수야, 여기야. 박노인이었다. 그는 마치 오래전 만나기로 약속해 놓은 친구처럼 편안한 표정을 짓고 서 있었다. 정수도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둘은 언덕 끝 작은 평상 위에 나란히 앉았다. 평상 아래로는 마을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언덕 위에는 바람만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노인이 먼저 물었다. 오늘 하루는 어땠나? 정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참 이상할 정도로 편했어. 나무 만지고 망치질하고 그냥 잡생각이 사라지더라고.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손을 움직이면 마음이 흔들리던 것도 가라앉거든. 나도 그래서 이 동네 떠나지 못하고 산다. 정수는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자신의 두 손을 바라보았다. 작업하다 남은 거친 감촉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마을 아래로 바람이 지나가고 멀리 개 짖는 소리가 작게 들릴 뿐이었다. 그 순간 정수의 마음속에서 묵혀두었던 감정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노인아. 정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나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어. 노인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천천히 평상에 등을 기대며 말했다. 그래 보여서 사람 얼굴에 그게 다 드러나지. 정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밤 공기가 서늘하게 들어왔다. 서울에서는 아침 눈 뜨면 걱정부터 시작이야. 건강, 돈, 자식들 일. 뭘 해도 마음이 바쁘고 조그만 일에도 금방 지치고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말끝마다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근데 이 마을에 오니까 그동안 내가 얼마나 숨을 얕게 쉬고 있었는지 그제야 알겠더라. 노인은 가만히 그 말을 들어주었다. 말을 끊지 않았고 위로나 충고도 하지 않았다. 그저 듣는 사람으로서의 자리를 지켰다. 정수는 계속해서 말했다. 젊었을 땐 나만 열심히 하면 다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나이 드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몸도 따라주지 않고 마음도 예전 같지가 않고 갑자기 주변이 다 멀어지는 느낌이야. 그가 시선을 하늘로 돌렸다. 해는 완전히 져서 짙은 남색의 하늘에 별 몇 개가 떠 있었다. 이렇게 별 보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다. 노인은 조용히 웃었다. 도시에선 하늘 보려고 해도 잘 안 보이잖아. 맞아. 사람은 많은데 정작 마음 둘 때는 없더라고. 노인은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천천히 말했다. 정수야, 너는 너무 오랫동안 혼자 버티려고만 했던 것 같다. 정수는 눈을 감았다.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노인은 말을 이어갔다. 괜찮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내려놓으면 된다. 나이 들면 덜 잡고 덜 걱정하고 조금은 남한테 기대도 되는 거야. 정수는 눈을 떴다. 그 말이 자기 가슴속 아주 오래된 곳을 톡 건드린 듯 따뜻하게 스며들었다. 그래. 나도 이제 좀 쉬고 싶다. 세상에서 가장 솔직한 고백이었다. 둘은 말없이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바람은 천천히 불어왔고 별빛은 조용히 두 사람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정수는 마음 깊숙이 아주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다. 마치 굳어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풀리는 듯한 느낌. 그리고 그는 생각했다. 이제부터라도 내 삶을 조금 다르게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 밤은 깊어갔고 정수의 마음은 그 밤의 고요만큼이나 차분해지고 있었다. 아침 햇빛이 창가를 부드럽게 스쳤다. 잠에서 깨어난 정수는 한동안 천장을 바라보았다. 몸이 가벼웠다. 밤새 마을의 고요가 몸에 깊게 배인 듯했다. 숙소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닿았다. 멀리서 사람들 땔감을 나르는 소리, 개 짖는 소리, 그리고 조용한 바람 소리가 섞여 아침을 깨우고 있었다. 정수는 작은 가방을 들고 마을 입구까지 천천히 걸어갔다. 발걸음은 느렸고 걸음 하나마다 풍경이 마음에 새겨졌다. 이틀이었나 3일이었나? 참 이상하구먼. 짧은 시간이 이렇게 긴 시간처럼 느껴질 줄이야. 그는 길가에 서서 마지막으로 마을을 둘러보았다. 오래된 담장, 창문 밖으로 손을 흔들던 할머니들, 어제 고친 의자가 놓여있던 목공방의 문. 모든 것이 천천히 움직이는 듯한 풍경이었다. 정수가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박노인이 이미 와 있었다. 일찍 왔네. 정수가 웃으며 말했다. 노인은 두 손을 주머니에 넣고 바람을 가르며 섰다. 가는 날이라 인사 안 하고 보내긴 싫어서.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둘 사이에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어제 나눈 이야기들이 아직도 둘 사이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다. 잠시 뒤 멀리서 버스가 천천히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다. 정수는 가방끈을 한 번 더 조정하며 말했다. 노인아. 응? 고맙다. 덕분에 많이 살았다. 노인은 멋쩍게 웃었다. 에이, 뭘 그런 말을 다 해. 그냥 친구끼리 도우는 거지. 정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 눈빛에는 작은 감사와 따뜻한 미련이 담겨 있었다. 버스가 정류장 앞에 멈추자 문이 쉬익 하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정수는 한 발 한 발 천천히 계단을 올랐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자 박노인이 손을 흔들고 있었다. 정수도 손을 들어 조용히 흔들어 보였다.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을의 풍경이 창밖에서 천천히 스쳐 지나갔다. 노란 국화, 늘어진 감나무 가지, 햇살에 반짝이는 개울물. 정수는 그 모습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았다. 이제 돌아가야지. 그래도 이 평온만은 가져갈 수 있겠지. 그는 천천히 등을 기대고 부드럽게 숨을 내쉬었다. 도시에 다시 가면 소음도 있을 것이고 걱정도 다시 스며들겠지만 그가 마을에서 느낀 느림과 평온은 이미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았다. 덜 걱정하고 덜 서두르고 내가 나를 좀 더 챙기면서 살아보자. 창밖 풍경이 산을 벗어나고 버스는 큰 도로로 들어섰다. 정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마을의 바람과 밤하늘의 별빛이 아직도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다. 오늘부터 시작될 그의 일상은 어제와 같지 않을 것이다. 도시는 그대로일지라도 그의 마음은 이미 조금 달라져 있었다. 버스는 묵직하게 흔들리며 천천히 서울을 향해 나아갔다. 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가만히 속삭였다. 그래, 괜찮다. 이제는 숨 좀 쉬고 살아보자.